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대선 직후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상위 10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집값이 직전 최고가 평균 대비 6억 9천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아파트들 중에서는 강남과 서초 아파트가 6곳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인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부담금에 막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29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은 신규 주택 취득이 제한됩니다. 특히 주택정책과 공무원은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이 아예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 걸까요? 시간이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인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 가장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때는 마사지 생각이 좀 간절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마사지 기계들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 손이 해주는 마사지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손으로 여러분을 마사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부동산 고민 때문에 마음의 피로가 좀 쌓여있다 하신다면 목소리 상담 마사지로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여러분의 피로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꽃들이 밝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바로 여름으로 직행하는 듯한 더위가 살짝 곁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갖고 계셨던 근심, 코로나로부터 왔던 근심, 그리고 또 부동산으로 왔던 근심, 다른 또 투자로 왔던 근심 많이 사라지셨습니까?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죠. 자영업자의 고통 지금 현재 크고 부동산 규제 또 얼마나 완화될까? 또 대출 규제 어떻게 풀어줄까? 지금 현재 마음 조바심 갖고 두근거리신 분들 조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봄과 함께 조금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부동산 고민 많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리고 궁금한 점 확실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에 정말 많은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연 규제가 얼마나 풀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 저희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 언급했던 그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꼭꼭 박사의 명강의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도 좀 변화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꼭꼭 박사의 강의로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잘 사는 법,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신문 기사에 일면 나오는 기사하고 무관하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투자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투자하다 보면은 기사 일면에 나오는 기사 때문에 가슴 졸이게 되고 또 폭락하게 되거나
또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나 어떤 투자하더라도 폭락과 폭등 이런 것들이 거듭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주거와 내 자녀들 그리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월세라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안정적 투자가 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너무 많이 급변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이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리고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목이 부동산 투자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정책하면 오직 규제로만 일관해 왔죠. 2017년 8월 2일 과거 2005년도 2005년 8.3일 조치 때하고 비슷하게 단연간 17, 18, 19 거의 5년 동안 규제만 해왔습니다. 이 규제가 과연 부동산을 잡아왔느냐? 오히려 우리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 어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교환이지 않습니까?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놔둬야 되는데 규제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가만히 있는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고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수요가 덩달아서 따라붙는 그래서 수요가 과잉 수요가 좀 발생이 됐고 공급은 그나마 팔 물건들이 규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물건이 줄어들어 버리는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일이 좀 벌어졌죠. 그래서 이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고 많아져야 시장에서도 덜 불안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이 2017년부터 2018, 19, 22년 현재까지의 가격 상승은 풍선 효과로 상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를 필요도 없고 오를 이유도 없는 동네조차마저도 옆 동네가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 동네에도 이만치는 올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현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가격을 내리는 효과보다는 일단 거래량을 급격히 줄여버렸죠. 거래량을 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흐름이 줄어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죠.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버렸습니다. 60조에서 70조를 더 연간 더 거둘 정도로 부동산을 해서 세금으로 걷어들였죠. 이 세금으로 가지고 돈을 지금 현재 코로나니 뭐니 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세금으로 경제 활동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걸 세금으로 끌어들여 나눠주는 것은 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규제는 경제 바퀴가 이렇게 부동산,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여기에는 은행, 학원, 자영업 이게 큰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래량 이 부분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작아졌죠. 그래서 그 큰 바퀴들은 그대로 삼아 있는데 부동산 부분이 작아지니까 이 굴러가는 부분이 어렵게 되겠죠.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거래도 있고 이사도 하고 또 그래야만 운송도 먹고 살고 도배장판도 먹고 살고 노동자도 먹고 살고 또 건축도 해서 먹고 살고 헌집은 또 부시고 또 새집을 가고 이런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전하게 지금 바퀴가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이 규제가 이 거래량을 좀 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결국은 공급 쪽으로 가서 수요를 잠재워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규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건 하나의 종합 예술이죠.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송업, 이삿짐 센터 그리고 노동자 이 많은 부분들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멈춰져 있죠. 공인중개사님들도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가게 열어서 월세 내고 가는데 결국은 공인중개사님들이 무슨 사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그 수수료를 가지고 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다 멈춰져 있죠. 이 흐름을 빨리 바꿔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침체가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민 경제에 타격을 줄 시점이 옛날 2005년 8.31 조치할 때 양도세 중과세부터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암흑시대, 하우스푸어가 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결국은 이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경제를 좀 살리고자 부동산을 또 거래를 해서 뭐 혹은 옛날에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좀 아파트를 좀 사라. 그래서 경제를 좀 살리자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 부분이 들어가서 2014년 1월 1일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서서히 부동산들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 두려움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해서 2017년 8월 2일 드디어 부동산을 다시 또 규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년 가면 갈수록 25차, 26차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다가 결국은 은행 대출까지 꽝꽝 묶어서 현재는 아무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 거래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호가만 하고 또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쩌다가 돈 급한 사람 팔려고 하니 팔 수가 없으니까 간혹 금매들이 거래가 돼서 시세가 지금 현재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는 오리무중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어떻게? 결국은 방향은 그렇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터주는 쪽으로 바뀔 거다. 왜냐하면 경기가 흘러감으로써 오는 소득세와 부가세 이런 부분들로 경기를 열어줘야 되는데 코로나와 대출과 대출 금리와 이런 걸로 받쳐놓고 거기다가 거래할 수 없는 세금들로 인해서 거래할 수 없는 부분들 터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 기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 수 없는 건 뭐죠? 양도세 중과세. 살 수 없는 건 또 뭐죠? 뭐 취득세 중과세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건 한시적으로 수요 공급을 좀 맞춰보자. 기존의 다주택자들도 좀 풀게 하고 없는 사람한테 주택을 좀 안기면서 3기 신도시의 공급을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풀어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5월에서 2024년 5월 요 사이에 가격이 시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을 갖다는 수요와 공급 시장이 드디어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요 공급 작동 시장으로 보여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발생돼서 가격이 조율이 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아무래도 갈아타겠고 수요가 없는 지역은 매각을 하고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좀 보이겠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시장에서는 약간 시장이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나타날 거다. 그동안 규제로 발생되는 지역은 차별화가 없었죠. 풍선으로 여기 너 막았어? 그러면 옆에 인근 가격 오르고 인근 막으면 또 다시 인근으로 오르고 인근 막으면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전체와 주요 5대 도시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끝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현재는 이런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의 흐름을 좋게 하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시장이 수요 공급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 풀어줄 게 뭐다?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가장 급히 풀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풀게 하고 그 다음엔 이 다음에는 다시 또 중과세를 잡음으로써 다주택자들한테 과중한 종부세 부담을 지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시장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번 양도세 중과세 이건 반드시 완화될 걸로 보여지죠. 중과세 지금은 이 주택자에는 2%에 20%의 추가 과세 그 다음에 장특공 2%마저도 없죠. 장특공 2%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3주택 이상, 그걸 다주택자라고 하죠. 장특공 2%도 없고 그다음에 30%의 추가 과세가 있죠. 그러면 1년 완화가 된다면 드디어 다주택자도 2%, 그러니까 보유 기간당 1년에 2%씩 3년 이상 되면 3년 이상 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2%씩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으니까 10년 보유한 사람은 20%, 15년 보유한 사람은 30%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살아나면서 일반 세율 6에서 45%의 세율 구간으로 일단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끔 하니까 물건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리고 다 종부세를 일부를 완화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핀셋으로 1주택자나 그리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종부세를 더 완화해 줄 걸로 보여지고 종부세 다주택자들은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을 줌으로써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일반 과세를 만들고 그러면서 시장에 공급이 되게 해서 굳이 지금 현재 신도시를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공급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택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시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 집이 소화가 되면서 그리고 3기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양질의 주택이 나가준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시장이 올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흐름도 풀어주고 명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 1년 정도의 또는 2년 정도의 완화와 중부세 다주택자 강화는 그대로 유지할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취득세 핀셋 완화. 이 핀셋 완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8%고 3주택자에는 12%, 법인 취득 시에는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를 누구에게 완화시킬 거냐? 내 집이 없는 이런 생애 최초 아니면 신혼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취득세를 완화시켜주고 다주택자가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를 현행으로 유지함으로써 부담을 줌으로써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 사들이는 걸 막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다 양도세 중과세의 1년 폐지로 인해서 나오는 물건들을 기존 다주택자가 받지 못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또는 꼭 작은 주택을 팔고 큰 주택으로 갈 사람들 갈아타는 기존 주택을 갈아타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일부 손질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줬고 또 사람들이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국가가 벌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월세 소득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과중한 지금 현재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손질을 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도 기존에 줬던 혜택들을 일부는 되살려 줄 거다.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시장에 또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LH라든가 공공에서 SH라든가 이런 데서 공공에서 주어지는 임대주택들은 주로 사람들이 살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거나 조금 당장으로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공급되고 정말 살고 싶어야 되고 아이 교육시켜야 되고 직장 갖고 야 되는 것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심 내의 주택 임대사업자 일부 제도 손질을 통해서 기존 걸 좀 살려가지고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를 일부 완화하고 어떤 그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으로서의 기여도의 만큼 조금 일부를 좀 손질해서 혜택을 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이것은 이제 옛날 우리 전 시장님께서 무려 서울시의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서울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될 아파트가 약 25만 세대 정도가 됐었는데 이 25만 세대의 규모는요 1기 신도시 분당
산본, 평촌, 그다음에 부천, 일산 이 5개의 신도시를 합쳐도 약 20만 8천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 20만 8천 세대보다 훨씬 많은 양인 약 25만 세대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될 부분을 다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해제를 시켰죠. 그래서 약 25만 세대의 양질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 바람에 서울 시내에 정말로 공급돼야 될 아파트들이 굉장히 없고 결국은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고 거기에 규제에 의한 풍선효과까지 붙어주면서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을 원칙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주택, 원룸, 빌라 아니면 뭐 낡은 아파트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올라와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1차 산업 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산업도 아니고 3차 서비스업과 4차 AI 인공지능 시대에 계속 부실하고 살기 없고 춥고 애들 가르치기 힘들고 살기에 좀 불편한 그러한 주관경이 아니라 이제 3, 4차 시대에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으니까 좋은 지역 살고 싶고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은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시킴으로써 막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하는 것들을 좀 완충시킬 수 있도록 하고 결국은 경제의 흐름, 어떠한 갑작스러운 규제로 흐름을 다 막아버리면요. 전체가 이렇게 끊어지는 역할이 있어서 약간 빵꾸난 바퀴처럼 돌아가죠. 그러다 보면 국가 전체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부동산도 국가 산업의 한 전체적인 그룹에서는 큰 흐름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의 흐름을 깨지 않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결국은 이런 규제가 풀리고 한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 시장으로 찾아가서 공급이 많은 지역은 가격이 좀 내려갈 걸로 보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지역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히 공산품이나 대량 생산물인데 여기에는 뭐가 꼭 필요하냐?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다는 심장 하나를 넣어야 된다. 심장 하나를 넣어서 사람의 마음이 선호도가 사람의 감성이 또 접근돼서 선호도가 증가하는 공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호도도 증가하는 곳에 지역적 가치를 보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선호도의 증가에 의한 지역적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만 좋으면 나만 좋고 너는 싫어하고 다른 타인도 싫어해요. 그러면 가격 안 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만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근데 나는 싫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타인들이 다 좋아요. 이런 데는 가격이 좀 폭등하죠. 그런데 나는 싫어도 너는 좋아하고 다른 타인들이 좋아하는 곳이라면 나는 이런 곳에 전세를 살더라도 그렇게 타인과 남들 너가 좋아하는 지역에 하나 정도 사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같이 조사하고 같이 연구해서 정말 좋은 투자, 좋은 내 집 하나로 똘똘한 걸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한번 5월까지 부동산 규제가 변화가 된다라면 변화됐다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가 됐으니 어떻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대통령 바뀌고 부동산 정책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조금은 빠르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내가 어느 지역에 좀 투자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좀 공부해 보시고요. 언제든 실천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고 검증 받아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02-2638-3970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1부 남은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사목 갖고, 네,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요. 네. 지금은 그럼 무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네, 말씀 2~3억. 주세요. 2, 3억, 여유자금 2, 3억으로 네, 내 집 네. 마련을 하고 싶다 하셔서 보셨던 좀 지역이 있으실까요? 지역은 부천의 중동 쪽을 그냥 봤거든요. 네, 지금 그쪽에 좀 거주하세요. 아니요, 거주는 목동에서예요. 목동에서 하고 계신데 여유자금이 한 2, 3억 정도라 아마 그 네. 자금에 맞춰서 보신 지역이 부천 중동이 아닐까 하네요. 혹시 네. 내 집 마련을 하면서도 또 투자 가치까지 있는 곳이 어딘지 네. 전문가의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무주택자시라면은 좀 많이 그동안 속 상하셨겠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 전세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에 살고 계세요? 3억 5천인데 대출이 좀 있어요. 3억 5천. 3억 5천. 예, 그러면은 아까 2, 3억의 여유자금은 전세자금을 포함한 거예요? 별도예요? 별도예요. 별도. 네. 지금 현재 사시는 데는 어디예요? 동네만. 목동이요. 목동. 목동. 네. 예, 목동. 그리고 남편 직장 위치는요? 다 목동에 있는데요. 다 목동. 자녀들은 몇 살이에요? 34, 31. 30대 31. 예. 지금 현재 목동이 직장이고 한다면 부천에서 출퇴근하기가 그런 데로 나와서 괜찮고요. 예. 31, 34또 직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강남이고 하나는 목동이요. 목동. 강남에 있는 자녀분만 조금 힘들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2, 3억을 가지고 그냥 부천 쪽에다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용으로 하나 갭 투자하고 네. 본인은 계속 목동에서 전세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이제 나중에 그 글이 들어가려고요. 나중에 아이들 크고 나면 예. 예. 지금 현재 2, 3억 가지고 하기에는 부천 괜찮아요. 예. 부천도 어디 뭐 중동역 쪽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어느 쪽으로 보셨어요? 그 중동 아이파크. 중동 아이파크 예, 위치 괜찮아요. 여가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근데 만약에 이제 저라면은요. 지금 식구가 네. 지금 31, 34이면 이제 결혼할 때 됐죠. 네. 지금 현재 다 집에서 살아요? 아니면 나가서 지금 현재 다 나가서 살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부 두 분이서만 네. 사시죠? 네. 우리 부부 두 명이서 네. 차라리 좀 이번 기회에 예. 전세 뭐 3억 얼마에다가 3억 5천에 대출 얼마 있어요? 대출 1억 5천이요. 1억 5천. 그러면 전세 보증금 2억하고 예. 본인 갖고 있는 게 2, 3억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4, 5억은 있는데 4, 5억은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5억짜리를 샀는데 내가 들어가 살려니까 1,000만 원이 부족하면 2천만 원이 만약에 부족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못 사죠. 네. 앞으로 이 상담을 할 때 말이죠. 2, 3억 이렇게 하지 마세요. 1억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다 아니요. 얼마예요? 정확하게 갖고 계신 게. 정확하게 2억이고 1억은 어디서 좀 이렇게 빌리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4억이죠.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 얘기가 네.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앞으로 예. 서울이라는 지역이 네. 굉장히 커질 지역이 또 있어요. 네. 자, 부천도 좋은데 네. 부천은 그냥 사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가서 살 건데 네. 가고 나면은 서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나면 또 내가 그때 서울에 하나 사둘 걸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둘이서 네. 사시니까 네. 뭐 집에 살림 많아요. 지금 현재 몇 평형 살고 계세요? 쬐끄만 빌라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네. 여기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목동에서 출퇴근한다면은 네. 여기 금천구 있죠. 금천구. 금천구에서 목동 출퇴근하기 너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보면 서울시 3040 개발 계획에 의하면은요. 앞으로 이 여의도 영등포에서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금천구까지 예. 이쪽이 국제 교류 업무 지역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각한 곳이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금천구예요. 금천구. 네. 그다음에 구로구하고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여기를 네. 한번 좀 무리를 하서라도 네. 아까 뭐 1억 대출 받을 그 가구가 돼 있었잖아요. 네. 여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독산역이라고 알아요? 독산역? 예. 네. 예, 그쪽에 가서 보면은 네. 역하고 그다음에 금천구청역도 아시죠? 네. 여기 보면 항상 서울에서 네. 가격이 좀 오를 만한 지역은 중학교가 좀 단단히 받쳐주는 곳이 많이 올라요. 네. 근데 현재는 단단히 받쳐주고 있지는 않은데 예. 나중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나면 좀 괜찮아질 걸로 보여지는 중학교가 있어요. 문일중학교. 어디요? 문일중학교. 문일중학교. 네. 예. 그리고 중학교는 한번 들어가면 전학을 안 가죠. 네. 네. 초등학교는 전학을 가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거 좋죠. 문일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고 이렇게 가면 더 좋죠. 네. 네. 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여기 밑에. 네. 무슨 초등학교냐? 문백초등학교네. 문백초등학교. 네. 문백초, 문일고, 문일중 이렇게 한 세트가 있으면서 내가 아까 여기 뭐라고 한 게 여기 홈플러스 옆에 보면 여기에 신안산역이 들어와요. 신안산역. 예. 이게 곧 2025년 개통인가 되죠? 네. 이거 날짜는 확인 못했어요. 네. 예, 여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전세를 살지 말고 이렇게 내 집에 와가지고 네. 살고 한 4년만 살면 네. 이자 부담 4년 둘이서 돈을 버니까 이자 부담할 수 있죠. 네. 예, 4년만 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자가 그동안 4년 동안 낸 게 1년에 1,000만 원씩 4천만 원 이자를 냈는데 네. 내가 내 것은 4년 만에 2억만 올라줬어. 그럼 1억 6천은 버는 거잖아요. 네. 네. 1억 6천 우리 시청자님 모으려면 몇 년 걸려요? 1년에 2천씩 모은다고 하더라도 8년은 모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2배 정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여기 이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올챙이처럼 생겼네. 올챙이처럼 이렇게 올챙이 머리, 몸 이렇게 해가지고 꼬랑지 이렇게 해서 문일중, 문일고, 문백초등학교 여기 이쪽 신안산선 역에서 약 한 둘 다 걸어서 도보로 10분, 7, 8분에서 10분. 여기 신안산선은 여기 개통이 되네요. 이만큼. 네. 그다음에 금천 구천역은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서 10분, 8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파트 이름이 뭐예요? 아, 이 아파트 이름이요? 네. 뭐 그냥 문일초 남서울 럭키 아파트네요. 아, 네. 요건 아파트가 재건축하는 아파트예요. 아, 네. 예. 집은 작아요. 그런데 네. 작으면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네. 그리고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려고 하는 꿈이 생기죠. 네. 네. 이 꿈은 7, 8년 정도면 충분히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이면 아파트 보통 새 아파트로 입주하려면 10년에서 12년 걸리잖아요. 네. 네. 가격이 내가 산 거에서 한 3, 4억만 올려도 꼭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시청자님하고 딱 맞을 걸로 보여지니까 네, 이번 네. 이번 시기에 과감하게 네. 전세에서 탈출하셔가지고 네. 내 집 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남서울 럭키 아파트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안 보셨던 부천 지역이 아니라 독산역 쪽으로 좀 옮겨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이제 이사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저희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문자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이 번호 통해서 자세하게 고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주부터 4월부터는 여러분과 더 많은 고민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상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파주 운정 신도시요. 네, 그 야당동 3블록 자유아이파크예요. 네. 네, 자유아이파크요.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 세놓고 있죠. 전세 놓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주택을 좀 보유하고 계실까요? 아, 그냥 다른 주택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주택 2주택 상황이세요? 아니, 1주택이에요. 주택은 1주택이고 그래서 네.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금 더 가져갈 만한지 투자 가치가 좀 네네. 궁금하신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자유로 아이파크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거주는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한번 계속 가져갈 만한 아파트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월세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거 반월세요. 반월세? 보증금 얼마에 네네. 얼마 있으세요? 그 반월세요? 예, 예. 2억 천에 12만 원에 41평이요. 그 전에 나서 그렇게 싸게 났었죠. 예. 여기 지금 현재 보유 기간 여기 조정 지역 되기 전에 사셨어요? 조정 지역 되고 나서 사셨어요? 아, 그거 분양 받았어요. 분양 받으셨어요? 2004년도에. 네. 그러면은 1주택자시니까 비과세네요. 네, 그거 비과세죠. 예, 예. 지금 예. 사시는 데는 어디 사세요? 서울 있어요. 서울 어디예요? 서울 정릉요. 정릉. 네네. 정릉 살기 좋죠, 거기?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네. 가격 거기 그 동네 가격도 좀 싸요, 아직은 서울에서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파주 운정에 여기 아이파크 자율 아이파크를 파시고 월세 네. 12만 원 받느니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매각을 하셔서 이 정릉에 사두시면 정릉 가격 더 오르고 그 다음에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릉이는 안 사요. 왜요? 그냥 안 사고서는 살고요. 네네. 그거 팔고서 그거는 그냥 제가 놔둘까 팔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점이 어디가 좋은지 예. 거기 GPS도 들어오는데. 예 거기 이제 운정 쪽에 가격 안 네. 오르다가 그나마 이제 GTX 온다고 해서 가격이 좀 오르는데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에요. 80세요. 네네. 이제 돈을 좀 써야 될 때 되지 않았어요? 네? 돈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아, 돈 쓰는 거는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아, 그 돈이 많으시고요. 많진 않지만 제가 살 수는 있으니까요. 아, 예. 그러면 저희 생각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리고요. 네네. 대표님 그거 팔고선 한 4억 정도로 좀 어디 살 수 있는데. 예. 팔고 4억이라고 하는 건 판 금액을 보태가지고 4억이에요. 따로. 아니요. 아, 나머지는 뭐 자녀들 주고 4억 가지고 내 네네. 몫을 하나 사놓은 곳 있다. 예. 예, 제가 보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뭐 자녀분들 집에 사시나 봐요. 집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지금 아닌데, 네네. 이게 뭔가 이게 저 사는 건 걱정 안 하시고요. 예. 예, 그냥 그거를 아. 시점을 좀 봐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원래 네. 상담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팔고 어떻게 하고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아니, 시청자님은 그냥 80세 연세시니까 그냥 네. 매각하고 단순히 매각 다금으로 난 줄 거 주고 난 4억만 가지고 그냥 어디 투자 목적 하나 사둘 거야. 그거죠? 네네. 예. 네네. 사업가.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사놓으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좀 가볍게 매각을 네. 해서 그냥 전세 끼고 하나 사둬가지고 가격만 좀 오르면 좋거든요. 아셨죠? 네, 가격만 몰라요? 가격만 오르면 좋잖아요, 본인이. 네네네네. 예. 근데 그게 저는 저기 어디가 어쪽으로 하면 하여튼 서울 근접한데. 예. 여기 하면 좋아요. 여기 우리 신우님은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네. 이렇게 언덕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구릉지 싫어하죠. 네네. 왜 걸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근데 2003년 이후부터는 달라졌어요. 2003년 이후부터는 차량이 자가용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언덕 올라가가지고 조망권 탁 트인 데 있잖아요. 좋죠. 이런 데를 예. 좋아해요. 예예. 그리고 단지 규모가 커가지고 예.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예예. 이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뭐 밑에 뭐 스크린 골프니 수영장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 거 나올 만한 데가 되려면은 그런 나오는데 좋은 데가 저기 성신여대 입구역 아시죠? 네, 알아요. 거기 위에 보면은 해오름 한신 한진 아파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예, 여기 가시면은요, 이게 구릉제 세대수가 한 4,500세대 정도 될 거예요. 네, 세월호면 한신 아파트요? 예, 예, 예. 네. 그 성신여대 입구역에 가서 보시면 네. 해오름 한신 한진 아파트가 있는데, 네. 요게 지금은 이게 아마 98년식인가 될 거예요. 98년도. 네. 여기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이유가 네. 학교가 있고요. 여기 가까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성신여대 입구역 네.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개가 환승하고 있고요. 네. 한신 한진 아파트는 여기 있고 여기 주변에 보면은요 안에 우천초등학교, 동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동구여자중학교, 동구마케팅교 이 학교가 여기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 성북 1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 저는 예. 저는 학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괜찮은데. 왜냐하면 본인은 연세가 많으셔서 본인에게는 학교가 필요 없지만 가격이 오르려면 예. 가격이 오르려면 학교가 많이 있는 데를 선호도가 높잖아요. 아, 근데 저는 아파트 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예. 제가 그냥 일단은 잘 모르면은요 네. 해오름 한신 아파트를 적어놨다가 예. 아드님이하고 같이 한번 손잡고 가보세요. 예. 아셨죠? 예. 운정 팔고 그다음에 그거 얼마나 한신 한진 아파트 4억 전세 끼고 갭 투자하면 좋습니다. 아, 제가 거기 살고 싶은데요. 예, 한번 일단은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예, 요즘 시간 관계상 또 다음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니 저쪽 집은 어떻게 해요? 언제 팔을까요? 지금 팔아도 돼요. 아니 한 2, 3년 있다 팔면 안 될까요? 한신 한진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대로 사고요. 예. 그거대로 사고 저쪽 거는 언제쯤 매도할까? 그게 좀 궁금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팔아야만 4억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니 8억이 나오니 4억은 있어요. 4억은 있어요. 4억 있으면 한신 한진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요. 취득세 8%로 높고 또 양도세 중과세 일시적 2주택자 1년 안에 사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한 후에 사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상담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지금 매도하고 서울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차 대표님 팬인데요. 네. 예전에 2018년도에 차 대표님 영상을 보고 관악트림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2011년에 동진빌라라고 온수동에 재개발 빌라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빌라를 단기 임대사업자를 후에 다시 10년을 연장을 했대요. 장기 임대사업자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강남이나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네. 그 동진 빌라를 와이프한테 증여를 하려고 후에 2개를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네. 다 정리하고 팔고서 가야 더 되는지. 좋은 데로 가야 되는지 그걸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었어요. 차 대표님을 만나시고 또 성공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 중간에 더 좋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우선은 먼저 2011년부터 보유하셨던 온수동의 동진 빌라를 임대 사업자 내놓으셨고 그리고 하나 네. 더 추가적으로 2018년에 관악 드림 아파트를 매수하셨고 이거 2개를 네. 좀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네. 조금 전에 아까 답답해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예, 관악 드림 먼저 네,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팔아서 강남 가는 건 성공한 겁니다, 그죠? 네, 네, 또 성공하고 또 강남에 들어가가지고 뭐 재개발도 재건축 찾아서 하게 되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더 성공적인 방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다만 지금 내 상태가 관악 드림을 팔고 바로 강남으로 넘어간 여건이 좋은지 먼저 자금의 네. 문제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또 취득세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강남 가려면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살려면 다 20억 정도는 줘야 되니까 맞아요. 28에 16, 1억 6천 정도의 취득세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팔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양도세 문제가 또 있겠죠. 네, 네. 자, 관악 드림에 2년 거주하셨나요? 이제 하려고 들어가려고요. 이전 거주 일단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 지금 현재 온수동, 네, 온수동의 지금 온수역 주변은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니지만 아까 말해서 네. 동산연립이라든가 그쪽 연립 쪽에 재개발 아파트 재개발이 좀 이제 그동안 너무 안 됐던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번 정도 돈을 벌고 나올 수가 있고 얘는 또 네. 임대사업자를 내셨잖아요. 네. 얘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증여하려고. 잠깐 들려보세요. 증여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증여에도 2주택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취득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2주택자는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관악 현대 부분 있잖아요. 요걸 나중에 매각을 할 때 현금으로 6억을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6억. 예, 이건 그냥 네.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네. 얘는 임대사업자가 돼 있기 때문에 70% 장특공을 받거나 재개발로 지나가다가 자동 멸시, 강제적으로 자동 멸실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특공이 3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왜요? 제가 몇 단기 년짜리 4년 하셨어요? 몇 후에 년짜리? 4년 후에 작년에 7월 달에 7월 10일 날 다시 장기로 했기 때문에 예, 예. 장특공이 30%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증여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일단 그래도 증여를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 관악 드림을 매각을 할 때 그때 6억을 증여를 해가지고 공동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곧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2년 사시면 네. 2년 사시는 동안 손이 근질근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 관악 네. 드림은 계속 오릅니다. 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 이 동네가 서부선역 들어오는 거 앞으로 하나 들어오고 옆에 들어오죠. 이 네. 교통적인 부분이 일단 개선이 되고요. 네. 412 구역 2, 3년 있으면 3년 있으면 입주죠. 네. 그다음에 413 구역 이것도 한 6, 7년 있으면 입주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구암초등학교 있죠. 구암중학교, 구암고등학교 선호도가 다 좋아집니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고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여나 매도하지 마시고 우선 거주 요건 채우시고 나서 2년 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언제나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또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2부는 출연자 사정으로 재방송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